안녕하세요. 렌탈박스입니다. 제가 최근에 현장에서 정말 답답한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. 한 회사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지만 장비가 필요했고 제가 정말 어렵게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장비 렌탈 승인까지 다 받아놨는데 막판에 이 대표님이 딱 이러시는 겁니다. 팀장님, 이거 단순 이자로 계산을 하니까 11%나 되는데 솔직히 너무 비싸서 이거 못하겠다. 정말 속이 터지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다 된 밥을 스스로 걷어차버리시는 이 대표님들이 제발 꼭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면 한번 보시죠. 이 빙빙 돌리지 않고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. 렌탈 이자 비쌉니다. 단순히 은행 대출 금리와 비교를 하면 10에서 11%라는 숫자는 분명하게 높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. 연매출 10억, 아니 많게는 200억 가까이 찍어내는 소위 이 타짜 대표님들은 도대체 왜 이 비싼 렌탈료를 기꺼이 지불을 할까요? 그분들이 산수를 못해서일까요?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금융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는 매출만 잘 나오고 대표자 신용만 좋으면 은행 문턱 넘기가 쉬웠어요.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. 현재 금융사는 아주 디테일한 기업 평가를 요구합니다.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, 실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또 얼마인지, 심지어 거래처별 현황까지 낱낱이 뜯어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이제는 평소에 기업 관리를 안 하면 정작 큰 기회가 왔을 때 단돈 1원도 못 빌린다는 겁니다. 그렇기에 기업 평가를 좋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려면 렌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전략인 셈인 거죠. 화면을 보시는 빙산을 한번 봐주십시오. 만약 대표님이 저 수면 위에 튀어나온 10에서 11%의 단순 이자율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애초에 렌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은행 가셔서 서류 내고 대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수면 아래를 한번 보십시오. 대출을 받았을 때 터지는 DSR을 소진을 하고요. 그로 인한 핵심 사업에 유동성 마비가 오고요. 비용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것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집니다. 진짜 사업 잘하시는 대표님들은요. 이자 1, 2%를 아끼려다가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. 그럼 결국엔 무엇이 다른 거냐? 결국엔 시선의 차이입니다. 아마추어 하수들은 10%라는 표면적인 기계할부 이자만 보고 덜덜 떨면서 은행 대출에 의존을 하다가 DSR을 다 까먹습니다. 반면에 판을 읽는 진짜 사업 타짜들은요, 어떨까요? 그 이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절세 규모와 내 사업의 생명줄인 대출 한도를 무한대로 계산을 합니다. 사업을 운영 잘 하시는 대표님들이 산수를 못해서 이 비싼 렌탈료를 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. 실제 제가 컨설팅 했던 연 매출 200억 규모의 기업 사례를 한번 열어볼게요. 이 기업은 2억 5천만 원 상당의 핵심 장비를 새로 세팅을 해야 했습니다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금융사의 시각으로 이 회사를 보니 상황은 심각했어요.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부채 비율만 350% 가까이 치솟는 상황이었고요. 만약 이 2억 5천을 은행 대출이나 캐피탈 할부로 당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 기업 평가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요. 연말에 대출 연장 시에 금리가 폭등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흑자 도산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대표님은 월 800만 원이라는 렌탈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렌탈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. 이 위쪽에 빨간색 흐름을 보시면 기존 금융인 DSR 한도를 폭발시켜 결국 자금줄을 마비시킵니다. 하지만 아래 렌탈 전략을 보면 매월 렌탈료를 지출하지만 DSR 타격은 0%입니다. 장비는 장비대로 들이면서 회사의 은행 대출 한도는 단 1원도 건드리지 않고 다른 핵심 사업에 투자할 생명줄을 남겨둔 전략인 셈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가 바로 세금입니다. 이 매월 내는 800만 원, 이 렌탈료, 누군가에게는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러나 이 기업은 3년 동안 렌탈료 100%를 전액 법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서 과세 표준 구간을 확실하게 낮췄습니다. 그 결과 무려 5,469만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어요. 이 부채 비율은 완벽하게 방어하면서 세금으로 5천만 원을 넘게 돌려받아 그 돈으로 장비를 굴린 압도적인 시너지를 낸 셈입니다. 이 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물론 표면 이자율은 10에서 11%로 B2B 렌탈이 가장 높습니다. 하지만 대출 한도 타격이 0%, 렌탈료 100%, 전액 비용 처리,
그리고 초기 자본 완벽히 보존하는 유연성까지, 이 단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 실제 기업 평가, 관리, 이 세후 수익률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냅니다. 결국 B2B 렌탈은 캐피탈 금리와 비교하면서 계산기 두드리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.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극적으로 줄이면서 이 합법적인 절세 무기이자 내 사업의 자금줄을 지키고 추가 레버리지를 확보하게 해주는 가장 특별한 재무의 방패의 수단입니다. 그렇다면 실제 어떤 사업장이 이런 렌탈과 가장 잘 어울릴까요? 딱 세 부류입니다. 이 첫째가 앞선 사례처럼 고매출이지만 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업. 이 두 번째가 이 당장 소득세나 이 법인세 구간이 높아 폭발적인 비용 처리가 시급한 고수익의 사업장. 이 세 번째가 이 초기 자본을 묶이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노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이 다점포 가맹점. 이런 분들에게 렌탈은 이자율을 따지는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인 겁니다. 대표님, 아직도 렌탈 이자가 비싸 보이십니까? 이 화면에 적힌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. 진짜 비싼 것은 이 이자가 아닙니다. 이 대출 한도가 막혀서 맞이하게 되는 흑자 도산과 비용 처리를 못해서 생돈으로 이 세금 폭탄을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. 이제는 계산기 두드리는 이 아마추어의 시선을 버리시고 사업 전체의 판을 보는 이 프로의 시선을 가지셔야만 합니다. 완벽한 자산 배치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고 렌탈박스를 찾아주십시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렌탈박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